자, 오늘은 그 카오디오 인스톨 세 번째 시간이죠. A필러 쪽에 스피커를 박을 겁니다. 지금 카메라 위치가 운전자의 머리 위치 그 정도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그 기준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앵글을 저렇게 잡았고요. 이런 식으로 스피커를 부착을 할 거예요. 각도를 잡아서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를 부착을 할 겁니다. 이 차는 다들 아시다시피 뉴체어맨 차량이고요. 이 필러 쪽에 스피커 2개 그리고 문짝에 스피커 하나, 이렇게 3웨이 작업을 할 겁니다. 이 필러를 탈착하실 때 고무 빼시고 이렇게 뜯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이시라면 다 할 줄 아시겠죠. 이 정도는. 그래도 또 혹시나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요 안쪽에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키가 3개가 있습니다. 키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A필러 쪽에 보면 홈이 있어요. 이렇게 3개. 그게 딱 맞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거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피커를 일단 거치를 하려면 흔히 말하는 우리 아대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스피커 아대라 그러죠. 스피커. 정식 명칭이 뭐죠? 그냥 아대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요. 일단은 가게에 굴러다니는 쓰는 나무 판자, 나무 판때기. 요거는 MDF 판이고요. 이게 몇 T? 13T? 12T?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굳이 스피커 아대 만들 때는 크게 두께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10T 이상만 되면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대충 그려줄게요. 대놓고 그리시는 게 좋은데, 트윗 같은 경우는 앞에 돔이 나와 있죠, 스피커가. 그래서 대충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도 굉장히 길어요. 총 영상을 제가 찍은 게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되는데, 그거를 줄여서 해놓은 게 그래도 1시간 정도 되네요. 물론 더 줄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게 좀 그래요. 예. 맘먹고 줄이면 5분짜리 영상으로도 만들 수가 있죠. 비포 애프터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일단 공구 같은 경우에는 직소랑 저렇게 전동 저것만 가지고 어지간한 건 다 할게요. 그리고 조각기 하나, 요거 지금 있는 걸로만 쓸게요. 원래 저렇게 스피커 아대를 만들 때는 루터기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이중아대 만들 때도 그게 있으면 굉장히 편한데, 일단은 스피커 아대 하나 만들려고 그런 공구를 사는 거는 약간 좀 돈 낭비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있는 거 가지고 갈게요. 혹시나 스피커를 장착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이런데 검색하시면, 스피커 아대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대만 만들어 파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데다가 주문하시면 몇천 원 안 합니다. 그런 거 주문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굳이 저런 거 하시려고 직소를 산다든지 루터기 쓸만한 거 살려면 한번 돈 100만 원 줘야 되죠. 그렇게 하는 거는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래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저런 거 파는 분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스피커 아대 같은 거 그런 거 사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더 이쁘고요. 정확하게 잘라주십니다. 전문가분들이 기계를 사용해서 자르기 때문에. 지금 저처럼 저렇게 직소만 가지고 원형으로 아대를 자르려면 솔직히 말하면 이쁘게 잘 안 나와요. 근데 어차피 아대라는 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거니까 굳이 이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요. 일단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니까 조금 마스크를 끼고 할게요. 그리고 영상이 좀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한 부분, 혹시라도 따라 하실 용감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또 설명을 조금 드리는 방식으로 할게요. 영상이 굉장히 기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 3웨이 작업이죠. 트위터가 있고요, 미드레인지가 있고, 미드 베이스가 있고, 우퍼가 있는 총 스피커가 7개가 들어가는 인스톨 작업을 할 겁니다. 뭐 예전에는 이런 작업 참 많이 하고, 뭐 공구 같은 거 참 많았는데, 뭐 이거 다 버리고 누구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공구 같은 것도 많이 없고요. 뭐 작업을 거의 안 하니까 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래요. 혹시나 이런 작업을 의뢰하실 분은 집 근처에 있는 가까운 오디오 샵을 가셔서 의뢰하시는 게 훨씬 퀄리티가 좋고 굉장히 깨끗하고 잘 하세요. 예, 공구도 많고 그런 데 가서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영상을 찍는 건 따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영상을 찍는 거지, 제가 뭐 작업을 하려고 영상을 찍는 거 아닙니다. 오디오 작업은 의뢰를 하지 마세요. 작업 안 합니다, 오디오는. 자, 이런 식으로 뭐 마감해서 이쁘게 트위터 아래까지 만들었죠. 뭐 루터기나 뭐 다른 거 가지고 아대를 만들면 깨끗하게 만들 수 있지만 저 직소로 했기 때문에 약간 울퉁불퉁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다듬어 주는 작업입니다. 원래 참 이게 뭐 아시다시피 공구가 없으면 사람이 고생하죠. 지금 저처럼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구 있으면 이 작업은 뭐 1분 2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작업인데 뭐 없다 보니까 공정이 굉장히 많아지고 뭐 그런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스피커 아대는 만드는 작업. 그리고 제가 뭐 영상을 보시고 제가 사용하는 공구들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사용하는 거는 블랙앤데커에서 나온 블랙앤데커 조각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게 나와요. 예. 뭐 그 가격도 비싼 편은 아니고요. 그냥 뭐 여러모로 쓸 일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제가 사용하는 공구가 막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싸요. 제가 좀 싼 거를 씁니다. 지금 작업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작업을 많이 하고 하시면 공구는 굉장히 좀 좋은 걸 쓰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빗금을 치고 있죠. 저 부분은 자동차 대시보드와 A필러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형을 하거나 뭐 할 때 저 부분까지 구조물이나 이런 게 저 안쪽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나중에 조립할 때 문제가 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딱 표시를 해 놓고요. 사실 표시 안 해도 대충 알지만 일단은 보시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 필러의 구멍을 좀 뚫을게요. 요거는 스피커 선이 저쪽으로 들어가서 스피커에 연결이 될 겁니다. 스피커 선이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물론 저런 홀소 같은 게 없으시면 그냥 드릴 같은 걸로 구멍을 뚫으셔도 되는데, 저렇게 구멍을 크게 뚫는 이유는 내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구멍을 뚫는 겁니다. 대충 표시를 지금 박스로 표시를 대충 해놨고요. 이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고 각도를 맞추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각도를 맞추는지. 일단 스피커 아대 측면 쪽에 박스를 하나 붙여주세요. A4지 이런 거 붙이시면 너무 힘이 없고요. 박스 정도 붙이는 게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서 약간 유동적으로 각도도 조절할 수가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예. 종이 박스 있죠. 그 뭐 마트 가면 그 박스 많잖아요. 뭐 그런 거 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잡고 각도를 잡을게요. 근데 무작정 스피커를 앞쪽으로 크게 뺀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스피커를 너무 낮게 붙일 수도 없어요. 스피커라는 건 뒤쪽에 마그넷이 있죠. 자석이 있기 때문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석도 작고요. 그런 상관없는데 저희 지금 보시는 미드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마그넷이 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를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각도를 한번 잘 못 잡아 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조립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피커를 저기 아대에 고정하다가 아예 스피커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고정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유의하시고요. 자, 뭐 이런 상태에서 A필러를 체결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스피커 아대가 막 그냥 움직이죠. 예. A필러 체결을 하고 나서 운전석에 사람이 앉았다는 가정하에 각도를 잡을 거예요. 지금 머리 가렸네. 지금 카메라 앵글하고 겹쳐져 가지고 지금 보시는 카메라 앵글이 운전자 그 선이라고 같이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각도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우리 나무젓가락 있죠. 나무젓가락을 글루건으로 고정을 시킬 겁니다. 뭐 이전 영상에서 스피커 이제 문짝 성형하는 거 보셨죠? 그거랑 방식은 비슷한데 A필러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도 좀 작고 필러 자체의 공간도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각도를 굉장히 잘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뭐 영상 보시면서 쭉 여담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사실 트위터의 각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드 레인지 그리고 미드 베이스 그다음 우퍼 쭉 내려가죠. 저음으로 고음에서 고음을 내는 스피커가 있고 중음, 저음 그리고 초저음 이렇게 내는 뭐 초저음이랑 좀 그렇다. 하여튼 그렇게 저음으로 내려가는 스피커일수록 스피커의 각도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고음을 내는 스피커 트윗의 경우는 스피커의 각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확 바뀝니다. 사람 귀에 소리가 딱 때릴 때 스피커의 방향, 스피커 어디로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소리의 질감이 확실히 달라지는데 사실 트위터만 각도를 제대로 잡아도 굉장히 소리가 달라지죠. 뭐 미드 베이스나 미드 레인지 미드 레인지까지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미드 베이스나 우퍼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나 각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이유는 또 다음에 또 시간 되면 설명 드릴게요.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 정도 각도 그리고 운전속도 같이 각도를 잡아줄게요. 오늘 날씨가 겨울인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반팔티를 입고 작업을 합니다. 머리는 또 산발해가지고 제가 머리 안 감은 게 아니라 원래 좀 곱슬이에요. 예. 그냥 머리 감고 대충 말리면 저렇게 됩니다. 예. 끌베이처럼 저렇게 되죠. 끌베이. 예. 끌베이란 말 아시나? 끌베이. 예. 부산 사투리로 끌베이. 거렁뱅이 같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끌베이. 다스베이더 있죠. 다스베이더.
그때 베이, 끌베이, 베이. 뭐 그렇습니다. 뭔 소리야? 아니 영상이 좀 길다 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도 하게 되네요. 일단 운전석에서도 스피커의 각도를 좀 잡아줄게요. 운전석 각도 잡는 게 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자동차의 가운데 앉아서 운전하는 게 아니죠. 운전석 쪽으로 치우쳐서 앉아서 운전하기 때문에 운전석의 각도를 조수석보다 훨씬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뭐 다른 성형이나 구조물 만들 때 운전석 쪽을 만들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각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운전석이죠. 운전석은 지금 보시면 스피커가 뒤쪽에 마그넷이 있죠. 자석 부분이 지금 A필러 쪽에 닿아서 각도는 괜찮은데 지금 스피커를 끼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이렇게 되면 저처럼 구멍을 뚫어서 스피커에 마그넷이 들어갈 만한 공간을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각도를 좀 더 띄워서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뭐 그런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저 구멍으로 스피커 마그넷이 살짝 들어가면서 완전히 체결되는 아름답죠. 예. 요렇게 되는 겁니다. 뭐 심하게 차이가 나면 아예 각도를 다시 잡았을 텐데 약간 차이 뭐 한 3mm 정도 차이, 3mm에서 5mm 정도 차이라서 그냥 구멍 하나 뚫고 해결했어요. 보시면 대시보드하고 뭐 거리 차이가 얼마 없죠. 그리고 운전석에 탁 앉았다 쳐서 조수석 쪽, 그리고 운전석 쪽, 뭐 요정도 각도. 뭐 사실 이게 지금 뭐 카메라로 보면 운전자를 스피커가 뭐 바로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디라 그래야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사람 머리와 그 룸밀러 있죠. 룸밀러를 선을 그었을 때 그 중간 정도를 보는 겁니다. 스피커들이. 지금 각도가 다르죠. 운전석하고 조수석하고 각도가 다르죠. 당연히 달라야죠. 다른 게 정상이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기둥을 조금 더 세워줄게요. 사실 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라고 해도 작업이 되긴 돼요. 근데 힘이 너무 없죠. 지금은 나무젓가락 하나 꽂아 놓은 상태예요. 하나 꽂아 놓은 상태. 하나만 꽂아도 스피커 지탱을 합니다. 이렇게. 앞에 영상 보면서 질문 남기신 분이 저 나무젓가락이 힘을 받냐? 힘을 받죠. 예. 나무젓가락 하나만 꽂아놔도 스피커 정도는 충분히 지탱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 꽂으면 조금 약간 좀 그러니까, 그래도 나무젓가락 있는 대로 최대한도로다가 고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뭐 요 작업은 이전에 도어 성형할 때 많이 보셨죠. 나무젓가락으로 작업하는 거. 일단 뭐 저는 뭐 나무젓가락을 주로 쓰는데 저렇게 고정하는 것도 우리 박스 있죠. 방금 사용했던 박스를 잘라서 고정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박스도 충분히 버팁니다. 스피커 전 무게 뭐 얼마 안 돼요. 특히 트위터나 뭐 미드레인지 같은 경우는 무게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둥을 조금 더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기둥 개수에 따라서 뭐 소리가 달라지니 안 달라지니 뭐 1도 상관없습니다. 기둥 개수랑 소리는. 뭐 저 기둥을 더 많이 하면 소리가 더 좋아지니 안 좋아지니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뭐 이렇게 세우는 거죠. 스피커를 한번 꽂아 볼까요? 지금 트윗은 이렇게 걸릴 거고요. 지금 미드레인지는 뭐 요런 식으로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지간히 힘을 줘도 충분히 버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다가 또 어, 파이버 작업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 받는 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뭐 담요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거 가지고 하셔도 되고, 뭐 손에 잡히는 대로 하시면 되고, 뭐 수건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극세사 타월 뭐 그런 걸로 하셔도 되고요.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담요나 뭐 그런 게 조금 잘 늘어나는 재질 있죠. 신축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그렇다고 신축성이 많다고 작업이 끝나고 난 후에 저게 뭐 힘을 안 받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두께 이상만 되면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그 모포 같은 것도 있죠. 모포. 집에서 고스톱 칠 때 사용하는 뭐 그런 거 사용하셔도 충분하고요.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키친타올 있죠. 뭐 그런 거 써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젖으면 이제 작업 중에 찢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고수들만 사용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본드를 저기 스피커가 닿는 부분 있죠. 스피커 닿는 부분만 이렇게 조금 칠해 줄게요. 왜 저걸 칠하냐면 저 지금 담요를 저기다 씌울 건데 스피커 하나를 씌울 때는 뭐 저 굳이 안 칠해도 됩니다. 아무렇게나 막 그냥 발로 씌워도 상관없는데 스피커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서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텐션을 주게 되면 다른 쪽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 닿는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에 나무젓가락 기둥을 하나 자를 겁니다. 저거는 가죽을 씌우다 저 가죽이란다. 저 담요를 씌우다 보니까 저쪽이 좀 걸려요. 너무 튀어나와서 안 이쁘게 돼서 저걸 잘라버렸습니다. 크게 상관없으니까요. 자, 요 작업을 하고 일단은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야 되겠죠. 뭐 어떤 방법을 써서든 뭐 가죽을 써서든 뭐 스웨이드를 하시든 뭐 뭔 작업을 하시든 일단은 틀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뭐 이거 안 하고 바로 타카로 이제는 작업을 했었는데 일반 차량들 경우 체어맨 같은 경우에는 A필러 자체 플라스틱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타카가 들어가다가 타카 핀이 막 부러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본드로 저 담요를 거의 한 90% 이상 완전히 고정해 놓고 타카는 마무리 고정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빠른 진행을 위해서 히팅건으로 조금 말려줄게요. 혹시나 히팅건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본드 바르시고 뭐 식사하고 오시면 됩니다. 예, 식사하고 오셔도 되고 뭐 담배 한 대 피시고 조금 쉬시다가 오시면 본드가 어느 정도 말라 있어요. 그리고 본드 작업을 하실 때는 본드를 바르고 바로 뭔가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본드를 바르고 본드가 어느 정도 휘발하고 난 다음에 점착 성분이 극대화됐을 때 그때 뭔가를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도 안 떨어지고요. 뭐 그런 거는 뭐 다 잘 하시겠죠 이제는. 이렇게 텐션을 조금씩 줘가면서 뒤쪽으로 붙여서 마무리. 뭐 이렇게 모양이 될까요? 여기 저기다가 트윗을 박을 거고요.
그리고 뒤쪽도 뭐 똑같은 방식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텐션을 잡을 때는 요거는 뭐 나중에 랩핑 할 때 그때 또 알려드릴게요. 뭐 지금 알려드려 봐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또 랩핑 하는 거 또 기회가 되면 또 보여드릴 때 그때 텐션 잡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뒤에는 지저분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이고 다 갈아낼 겁니다. 뒤쪽은 아무것도 안 남게 돼요. 앞쪽만 예쁘고 아름답게 보드랍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고정해서 타카까지 삥 돌려서 한 번씩 박아줬어요. 타카는 박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타카를 박고 안 박고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본드로만 고정하는 것과 타카를 치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장갑 끼고 마스크하고 보안경까지 끼고요.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유리섬유 레진이라 적혀 있고요. 포리코트 선박용입니다. 선박용. 요거는 유리섬유를 경화시킬 때 또는 뭐 다른 섬유들, 지금 저 담요도 섬유죠. 저걸 경화시킬 때 사용하는 케미칼입니다. 우리 자동차 도장할 때 빠다 있죠. 빠다 퍼티랑 같은 건데 액상 퍼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상 퍼티. 그리고 뭐 통을 하나 준비하고요. 저것도 주제와 경화제 이렇게 두 개로 나뉘기 때문에 믹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믹스할 만한 통 이런 거 하나 준비를 하고요.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살짝 말려주고요. 뭐 히팅 없으면 그냥 놔두면 마르겠죠. 예, 그래요. 자, 그리고 저 포리코트 작업, 뭐 요 작업은 포리코트와 경화제, 이제 주제와 경화제라고 해요. 주제와 경화제는 100대 1입니다. 기본 100대 1. 100대 1이고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100대 1 맞추려고 저처럼 막 이렇게 저울을 써가면서 막 이렇게 막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적당히 500ml 우유곽 있죠. 500ml 우유곽에 한 경화제를 한 5방울, 6방울 뭐 그 정도 떨어뜨려 주시면 충분합니다. 지금 저울이 500g까지 밖에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적당히 할게요. 지금 475g이죠. 그러면 5g 정도만 더 넣어주면 되겠죠. 원래 뭐 4.75g을 넣어야 되는데 뭐 4.75g을 굳이 맞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뭐 요정도 조금 오바로 넣었는데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 방금 넣은 정도 어느 정도인지 보이시죠? 뭐 그 정도만 넣으시면 되고 요거를 오바로 넣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작업이 끝나기 전에 이게 굳어버려요. 보통 제가 넣은 거 정도로 넣으면 굳는데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보시면 되는데 저걸 많이 넣으면 저기서 막 열이 막 풀풀 나면서 엄청 뜨겁게 되면서 뭐 한 5분? 뭐 더 많이 넣으면 2, 3분 안에 바로 굳어버립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저거를 작게 넣는다고 안 굳는 건 아니에요. 조금이라 넣으면 굳기는 굳어요. 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저런 0. 몇 mg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유리섬유죠. 유리섬유. 지금 방금 뜯은 거 흰색 있죠? 유리섬유입니다. 저거는 선박 만들 때, 선박이라면 좀 그렇네. 보트이죠, 보트. 보트나 선박이나 똑같은 건가? 하여튼 일단 뭐 중공업에서 만든 그런 선박들 말고요. 우리 흔히 낚시할 때 타고 다니는 배들 있죠. 그런 거 만들 때 저런 유리섬유를 씁니다. 유리섬유를 뭐 5겹, 뭐 8겹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것과 뭐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보트 같은 걸 만들죠, 선박을. 그리고 저게 또 어떨 때 쓰냐면 뭐 지금은 별 내용 아니니까 저게 또 어떨 때 쓰냐면 우리 그 예전에는 집에 물탱크가 다 있었죠. 요즘에는 다 직관으로 연결해가서 물탱크 없는 집들이 많은데 옛날 주택들은 다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가 오래되고 이러면 삭고 뭐 빵꾸 나고 막 있죠. 뭐 그런 거 땜빵 할 때도 뭐 저런 식으로 많이 하긴 합니다. 요즘 물탱크를 뭐 그렇게 쓸 일이 많이 없죠. 뭐 고칠 일도 많이 없고요. 일단은 유리섬유를 해주는 이유는 뭐 다른 걸 써도 되죠. 근데 유리섬유가 싸요. 굉장히 쌉니다. 저게 뭐 얼마 안 해요.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유리섬유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뭐 카본 있죠. 카본. 그렇다. 맞다. 카본으로 차를 뭐 어떤 뭐 부품이나 이런 거 카본으로도 만들죠. 똑같은 방식이에요. 지금 저는 이제 흰색 유리섬유를 썼죠. 저기다가 카본 파이버를 카본으로 된 섬유를 쓰면 그게 이제 카본 파이버예요. 탄소 섬유 막 이렇게 막 고급 차들 스포츠카드 보면 탄소 섬유로 막 본넷, 후드, 휀다 뭐 이렇게 탄소 섬유로 만들었다 하죠. 뭐 저런 겁니다. 예전에는 저 유리섬유 저거 가지고 본넷 이런 거 막 틀 몰딩 만들어 갖고 본넷 뜨고 막 아가미 만들고 인터쿨러 만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엔 거의 안 하죠. 옛날에 참 이상한 짓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대시보드도 성형할 때도 저거 쓰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이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강성도 굉장히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그거죠. 싸고 가볍고 튼튼하다. 근데 왜 사람들이 뭐 오디오샵이나 다른 데서 저런 걸 많이 안 쓸까? 이유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공정이 굉장히 많고요.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뭐 계속 여담만 하는데 얼마 전에 TV 보니까 뭐 선박 만드는 뭐 배 만드는 보트 만드는 그런 거 막 하던데 장갑도 안 끼고 막 저거 유리섬유 막 나르시고 저거 나중에 경화되면 갈아내야 되는데 그때 막 마스크 안 끼고 하시는 거 보고 제가 기겁을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공구는 착용하시고요. 그렇게 작업하셔야죠. 지금 요게 한 40분 정도 지났어요. 굉장히 딱딱하게 됐죠? 돌처럼 한 40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굳습니다. 딱딱하게. 지금 약간 삐져나오면 저 부분도 굉장히 딱딱해요. 제가 왜 젓가락을 몇 개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충분합니다. 요거를 깨끗하게 아까 남은 레진을 그냥 담요에다 부어놨어요. 돌이 되죠. 굉장히 신기하죠. 저런 거 뭐 선박 수리나 뭐 물탱크 수리 뭐 이럴 때 뭐 쓰셔도 되고. 근데 사실 자동차에서 저거를 쓰는 경우가
A 필러 뜰 때는 지금 제가 필러를 뜨고 있지만 필러 뜰 때는 거의 안 써요. 뒤쪽에 우퍼 박스 트렁크 쪽을 활용해서 트렁크 공간이 없을 때 트렁크 쪽에서 우퍼 박스를 딱 네모나게 안 짜고 뭐 한쪽으로 밀어 넣어서 만든다든지 할 때 틀 만들 때 그때 저 유리 섬유를 많이 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작업도 많이 했고요. 근데 요거는 문짝은 레진으로 뜨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요. 실제로 A필러는 레진으로 뜨거나 아니면 그 우리 퍼티 있죠, 바다, 그런 걸로 살짝 뭐 얇게 살짝 뜨는 게 작업도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뜨면 굉장히 오래돼도 깨지지도 않고요. 좋습니다. 근데 작업 공정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복잡하고 짜증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가루가 많이 날려요. 가루 날리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작업을 잘 안 하죠. 저 가루가 유리 가루에 유리, 물론 레진 가루도 있지만 아까 제가 유리 섬유를 몇 번 덧방을 쳤죠. 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 유리 가루예요. 절대 안 좋습니다. 반팔티 입고 하시면 안 되고요. 긴팔티를 입고 마스크를 끼고 보안경도 끼고 저렇게 작업하셔야 돼요. 뭐 저런 보안경이나 마스크나 장갑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럼 이 작업 하지 마세요. 이 무슨 이 부귀 영화를 누릴 거라고 몸에 안 좋은 저런 유리가루를 흡입해가면서까지 오디오를 할 필요는 없죠. 굳이 저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대충 좀 보여드리면 지금 두께가 보이시죠? A필러 두께와 아까 올렸던 담요가 플라스틱처럼 딱 됩니다. 저렇게 굉장히 강하게 경화가 돼요. 뭐 요런 거 가지고 공예품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요. 보리코트 가지고 뭐 반지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요. 테이블, 식탁 만들 때 위쪽에 뭔가 성형하기 위해서 저런 걸 쓰기도 하죠. 지금 뭐 초점 포커스가 완전히 나갔네요. 요거는 영상을 조금 돌릴게요. 뭐 그거 별거 아니니까. 그 저런 식으로 성형해 놓으면 어지간한 사포로도 잘 안 밀려요. 무조건 샌딩기를 쓰셔야 되고요. 저 샌딩기 쓰다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전 그라인더로 그냥 막 밀어버립니다. 두꺼운 부위는. 그라인더로 이렇게 밀 때는 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도를 조금 조심하셔서 미셔야 돼요. 잘못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뭐 어느 정도는 밀어줬어요. 지저분한 것들은. 어차피 나중에 퍼티를 올리고 도색으로 마무리할 거라서 다르죠. 지금 작업한 데랑 안 한 데랑. 물론 뭐 작업 안 하고 바로 퍼티 올려서 작업해도 크게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보드랍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뭐 일부러 저렇게 울퉁불퉁하게 하셔서 도색 올리는 것도 나름의 또 그게 또 맛이 있어요. 일부러 울퉁불퉁하게 하셔도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성형하는 거는 정답이 없어요.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요런 스피커가 들어갈 구멍들을 저 조각기로 다시 따줄게요. 뭐 요렇게 하고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퍼티 작업을 하고 그때 또 한번 제대로 한번 따줄 겁니다. 이 소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소리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거 치과 소리. 치과 가면 이 그 있죠, 이 소리. 너무 싫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이렇게 따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포 같은 거 작업하실 때 손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뭐 저걸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요 정도 하시면 사실 작업은 파이버로 뜨는 작업은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런 부위 보시면 구멍들이 많아요. 지금 하얗게 된 부분은 안쪽에 지금 공기가 남아 있어서 하얗게 된 거고요. 저런 부분을 다 퍼티로 메꿔줄 겁니다. 그리고 뭐 선박을 땜빵할 때나 그럴 때는 기포가 안 들어가게 그렇게 기포를 처음 작업하실 때 그렇게 기포를 빼주시는 게 중요해요. 강성에 조금 영향을 주긴 합니다. 뭐 스피커가 뭐 지금 무게가 뭐 있어봤자죠. 이 정도에서 충분해요. 이건 뭐 차로 밟고 지나가지 않는 이상 어지간히 망치로 때려도 안 깨집니다. 뭐 요런 느낌으로 지금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약간 울퉁불퉁하지만 뭐 요것도 나름의 멋이 있죠. 핑계죠.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지만 타협, 항상 타협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 귀차니즘과 퀄리티를 어느 정도 타협을 하셔야지, 아니면 사람이 피곤해져요. 굉장히 피곤하죠. 그리고 저 작업을 하고 나서 퍼티로 또 메꿔주고 나중에 도색을 올릴 겁니다. 도색은 뭐 간단하게 올릴 거라서 뭐 도색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틀을 짜고 전처리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퍼티는 폴리퍼티고요. 퍼티 종류는 이전에 한번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은 폴리퍼티를 사용하고요. 왜 저걸 쓰냐? 저게 좀 잘 갈려요. 아주 잘 갈리고 어느 정도 강성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근데 퍼티 같은 걸로는 필러를 너무 두껍게 뜨시면 안 돼요. 퍼티는 얇게 하는 겁니다. 얇게. 너무 두껍게 하면 나중에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퍼티는 가장 얇게, 그리고 최종 도색하기 전 단계에서 퍼티를 하고 뭐 프라이머 치고 도색하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거지. 저 퍼티만 가지고 뭔가 성형을 한다, 뭐 필러 같은데 트위터 조그만 거 있죠. 뭐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뭐 문짝을 퍼티만 가지고 성형을 한다, 그러면 백방 깨집니다.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요. 저거는 조그만 거 하실 때는 퍼티만 가지고 하셔도 돼요. 혹시 투웨이로 작업을 하실 분들, 스피커를 뭐 A필러 쪽이나 아니면 문짝에 보면 그 사이드미러 연결되는 부분, 삼각형 된 부분 있죠. 그쪽에도 트위터를 많이 박기는 하는데 그런 거 박을 때는 퍼티만 가지고 작업하셔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뭐 조그만 거고요. 뭐 그거 힘 뭐 트위터 무게 힘 받아봤자 지가 뭐 몇 그램 된다고 뭐 크게 상관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퍼티를 쭉 발라줄게요. 그리고 퍼티를 바를 때는 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두껍게 안 바른다. 그리고 퍼티 가지고 성형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지금 성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을 메꾼다는 느낌으로, 우리 뭔가 이렇게 메꾼다는 느낌, 뭐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계속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퍼티를 하실 때도 퍼티 자체에도 기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계속 문질러 주면서 기포를 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평평한데 바를 때는 참 이게 편한데, 이건 뭐 임의로 제 임의로 만든 거라 손으로 바르는 게 더 편해요. 요거는 그냥 바르면 되는 거니까 영상을 조금 앞으로 돌릴게요. 별 큰 내용 아니니까요. 자, 다 바르고 뭐 퍼티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경화제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경화하는 시간이 달라지지만 뭐 한 30분 정도 보시면 돼요. 30분 지났는데도 경화가 안 된, 30분 지난 경화가 안 된다. 그러면 경화제를 좀 작게 넣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좀 더 기다리시면 돼요. 예. 좀 더 기다리시면 다 굳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갈아내는 작업. 이 뭔가를 성형을 하고 하는 거는 사실 작업 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까먹는 게 요 갈아내는 요 작업. 지금 보시면 굉장히 면이 잘 나왔죠? 근데 요 부분은 갈아낸 부분과 그리고 안 갈아낸 부분 차이가 있죠. 지금 보시면 딱 차이 나죠. 안 갈아낸 부분과 갈아낸 부분, 이런 홈들, 이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도색을 하게 되면 그냥 티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다가 면을 잡아서 갈아주는 거죠. 이것도 사실 노가다입니다. 이전 영상에 어느 분이 노가다의 시작이라고 하셨던 분 계시죠? 이걸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굉장히 노가다입니다. 굳이 뭐 A필러 성형을 안 하고 스피커를 그냥 피스로 그냥 고정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뭐 이왕 할 거 뭐 이것저것 좀 보여드리는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쁘죠? 아주 면이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한 사포는 저기 60방짜리 60방이나 80방 짜리 사포로 일단 1차 샌딩을 해주고, 그리고 도색을 뭐 어떤 걸 올리냐에 따라서 사포의 굵기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일반 자동차 도장이죠. 자동차 도장할 때는 최소 320방, 그리고 일반 라카로 마무리할 때는 600방 이상 사포를 쓰시는 게 일반 도장면 할 때는 좋습니다. 근데 요거 도색은 그냥 일반 도장면 도색이 아니라 스톤 스프레이로 도색할 거라서 그렇게 면을 막 그렇게까지 이쁘게 잡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어느 정도 잡아주고 나서 저 먼지를 제거해 줄게요. 우리 퍼티 가루들. 지금 먼지 제거한 데랑 제거하지 않은 데랑 색상 차이가 확 나죠? 예. 저 먼지가 있는 상태에서 도색은 안 올라갑니다. 도색 올리면 저 먼지 자체가 울퉁불퉁하게 되고 도색이 안 붙어요. 접착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먼지를 꼭 제거해 주셔야 돼요. 예, 물걸레로, 그냥 물걸레로 제거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일반 차체 도색할 때는 탈지제를 써야죠. 알코올 뭐 이런 거 쓰셔야 되는데 뭐 저런 거 하는데 굳이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고요. 지금 프라이머로 프라이머로 일단은 하도를 칠 건데, 지금 저기는 뜨거운 물이 담겨 있어요. 우리 커피 포트에서 뜨거운 물 해서 조금 담가 놓도록 할게요. 지금 겨울이라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캔 안에는 뭐 간단하게 페인트랑 기체가 들어있죠. 압축된 기체가 들어있는데 그게 너무 추우면 기체 압이 좀 떨어집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죠. 샤를의 법칙. 에? 에? 그 온도 1도 차이 날 때마다 기체의 부피가 273인가 분의 1씩 증가하고 뭐 그런 거 있죠. 이걸 왜 기억하고 있느냐?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네. 아니 그런 거예요. 캔 안의 온도가 적정 온도 이상이 되어야지 스프레이의 압력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는 뭐 저런 식으로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름에는 굳이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궁금하신 게 또 뭐 애매한 가을이나 이런 데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애매하다 생각이 들면 하시면 돼요.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날이 좀 춥네. 이제 잠바를 슬 입고 다닐 때가 됐나 하면은 따뜻한 물로 작업해 주시는 게 나중에 결과물이 예쁘게 나옵니다. 프라이머 치는 거는 두껍게 치시는 게 아니라 프라이머는 여러 번 얇게 자동차 도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도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충 쳐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결과물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프라이머가 없다. 저랑 똑같은 이런 작업을 하는데 프라이머가 없다. 안 쳐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이게 뭐 자동차 외부에서 뭐 비 맞고 바람 불고 뭐 스톤칩 생기고 뭐 그런 환경이 아니라 자동차 내부에서 그냥 스피커를 고정하는 기능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쳐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있으면 치는 게 좋다. 그렇죠. 있으면 치는 게 낫다. 근데 없으면 안 쳐도 상관없다. 제가 예전에 없어가지고 안 쳐봤거든. 안 쳐봤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치고 해가지고 한 3, 4년 정도 저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타고 다녔는데 뭐 차 팔 때까지 뭐 도색 떨어진 데 한 군데 없고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자동차 외부 도장할 때는 프라이머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그때는 또 완전히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도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성형을 하고 각도를 잡고 그리고 포리코트를 사용해서 저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보면 볼수록 신기합니다. 저도 처음 할 때 굉장히 제가 하면서도 신기했어요. 뭐 한 10년 전에 처음 해봤는데 하면서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와, 이게 생각보다 강성도 잘 나고 딱딱하고 근데 공정이 많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렇게 파이버 작업을 잘 안합니다. 특별히 어쩔 수 없이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파이버 작업은 잘 안해요. 뭐 좀 울퉁불퉁한 면이 있지만 뭐 크게 이것도 나름의 또 멋이죠. 레진과는 또 다른 맛이에요 이게. 자, 상도는 이런 스톤 스프레이라고 있어요. 스톤 스프레이 약간 돌 같은 느낌이 나죠. 요거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색상도 굉장히 많고 종류도 굉장히 많고. 저거는 뭐 네이버나 이런데 스톤 스프레이 이렇게 검색하시면 뭐 한 15,000원에서 뭐 2만원 사이 그 정도입니다. 저 스프레이 하나 있으면 요런 필러 같은 경우는 좀 스프레이질을 좀 잘하시는 분이면 저런 필러 A 필러 같은 경우 한 6개 7개 정도 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개 혹시나 작업하실 분들 여러 개 사지 마시고 한 개만 사셔도 충분합니다. 스프레이는. 그리고 다 말랐는지 확인하면서 또 구멍이나 뭐 그런 게 있는지 뭐 저 같은 경우 어지간한 큰 구멍만 없으면 그냥 합니다.
그런 거죠. 뭐. 예. 자, 물기를 좀 닦아주시고 스프레이를 뿌릴 건데, 요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입자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안에 캔 압력도 다른 일반 우리 자동차 도장용 캔보다 압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흩날리듯이 뿌리셔야 돼요. 일반 우리 스프레이 도장하는 거에 2배 정도 거리에서 뿌리신다고 보면 돼요. 그냥 흩날리듯이. 요거 도색 잘 안된다고 가까이서 뿌리시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서 뭐 어느 정도 멀리냐, 한 40cm 정도, 뭐 A4지 한 장 반, A4지 한 장 반 정도 거리에서 뿌리시면 돼요. 그리고 흩날리듯이 날려서 뿌리시는 거고요. 이거는 도장하기가 쉽습니다. 요거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작고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이 따라 하셔도 저랑 똑같은 퀄리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만큼 난이도가 낮다, 쉽다, 뭐 그런 거죠. 예. 뭐 지금 뿌린 놈하고 안 뿌린 놈 차이가 있죠. 제가 면을 왜 대충 잡았는지 아시겠죠? 뿌리면 이런 식으로 약간 불규칙한 입자들이 붙으면서 면을 만들기 때문에 가장 아래층 베이스 면을 너무 곱게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집에 인테리어 할 때도 많이 써요. 집에 뭐 조명 이런 거 있죠. 조명이나 뭐 그런 게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뭐 도자기처럼 만들고 싶다, 뭐 그러면 뭐 저런 스프레이를 써서 실내 인테리어 할 때 쓰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쉽고 예쁘게 나와요. 제 옛날에 아르바이트를 인테리어 막 그 하시는 분 따라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배웠죠. 이것저것 신기한 것들 마음에서 와 이거 뭐지 하는 뭐 그런 거, 뭐 이런 식으로 뿌리면 초보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스프레이가 뭐 엄청 첨단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뭐 오래됐어요. 저런 스프레이가 나온 지는. 조금 멀리서 흩날려 뿌리듯이 하시면서 한 2번에서 3번 정도, 그거는 자기가 보시면서 아, 요 정도면 됐겠다, 요 정도면 됐겠다 하시는 타이밍에 멈추시면 돼요. 뭐 이런 건 뭐 정석이 없습니다. 내 차에 내가 하는데 내가 멈추고 싶으면 멈추는 거죠. 그래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 제가 옷이 계속 바뀌죠. 이거 하루 만에 찍은 게 아니라 뭐 중간중간에 시간 날 때 조금씩 찍은 거라 그렇습니다. 예. 자, 한번 볼까요? 대충 뭐 요런 느낌이에요. 좀 가까이 질감이 어느 정도 전달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제가 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뭐 요 정도 느낌이에요. 괜찮죠? 이 정도면? 그래요. 저기다 스피커를 박을 거고요. 차에다가 달면 요런 느낌이 됩니다. 저기다가 스피커를 박을 거고요. 괜찮죠? 아주 긴 영상을 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배선 깔고 그런 거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